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벽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그리고 바로 드는 생각 하나. 아, 또 화장실이네.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다녀오고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날이 밝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노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분명합니다. 밤에 2번 이상 깨는 습관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면 패턴이 지속되는 경우 심혈관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건 겁을 드리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내가 밤에 깨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밤에 화장실 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방광이 약해졌겠지. 물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 연구 자료를 분석해보면 야간에 깨는 현상은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3가지 축이 동시에 무너질 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이제 소변을 줄여라 라고 명령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도 몸이 나처럼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2번째는 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의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면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위험하다. 깨워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방광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변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에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야간 각성과 혈당 변화 사이에는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3번째는 순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계시면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면 그 물이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신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물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집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은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깨는 이유는 방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뇌, 순환, 이 3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해결하려고 오히려 더 나쁜 선택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실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을 아예 끊습니다. 저녁에 물 안 마시면 괜찮겠지.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방광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이 진해지면서 방광을 더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2번째, 저녁 술입니다. 1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자주 깨게 됩니다. 3번째, 포기입니다.
이 나이에 뭐 어쩔 수 있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나이여도 생활 습관에 따라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구에서도 생활 습관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몸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 이건 약으로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쉬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이 에너지 안정입니다. 우리 뇌는 안전하다라고 느껴야 잠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아주 소량의 자연식 에너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처럼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 이후 순환을 풀어주는 것.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사 후 가벼운 걷기입니다. 30분 정도만 걸어도 다리 쪽에 쌓인 수분이 미리 순환됩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다리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두면 수분이 미리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갑자기 몰리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두 번의 정리입니다. 잠들기 전에 한 번, 누우기 직전에 한 번, 이렇게 방광을 비워두면 초기 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 환경입니다. 온도, 빛, 자극.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빛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오늘 바꾸면 내일 바로 반응합니다. 3일이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2주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작은 루틴 하나, 그리고 저녁에 단 하나의 변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회복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밤은 조금 다르게 보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